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교수님은 타고난 부분도 있으신 거죠? 타고난 것보다는 바뀐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잘 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유튜브를 찍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극단적인 아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것도 의도적인 노력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고, 이걸 통해서 제 삶이 바뀔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같은 DNA가 같은 인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유전자는 시작점일 수는 있지만 삶 전체를 끝까지 결정하는 판결문은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왜 여기서 이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삶이 바뀌기를 바라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유전자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라는 책입니다. 제목을 언뜻 보면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같은 스릴러 영화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책은 후손 유전학에 관한 내용을 쉽게 풀어 쓴 책인데요, 오늘은 후손 유전학 자체를 이제 설명하기보다 후손 유전학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전자라고 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타고난 것,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전자는 한번 물려받으면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고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손 유전학을 이해하게 된다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의 유전자는 글자가 엄청나게 많은 한 권의 책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이 책의 내용을 모두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읽어야 될 책의 문장일 수도 있고, 더 자주 않으면 여러 번 봐야 할 문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한 번도 읽지 않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문장을 매일 읽고 어떤 문장을 아주 가끔 읽을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뭐 필요한 문장이 있다면 빠르게 그 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책에 표시를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밑줄을 끊는다든지 형광펜을 칠한다든지 페이지에 메모지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손글씨로 써둔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 문장을 빨리 찾아서 읽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후손 유전학이 이렇게 책 안에 특정 문장들에 대해 가지고 표시를 해두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유전 정보는 약 30억 개의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들 간의 유전자를 봐서는 99%가 많이 일치합니다. 유전자를 봤을 때는 99%가 일치하는데, 이것은 유전자라는 책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서로가 이제 다르게 읽히는 것은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주변 사람의 영향, 그리고 내가 가진 성격, 감정, 어떤 반응의 양상이라든지 행동에 따라 가지고 유전자는 책에서 각 개인마다 다른 문장으로 읽히는 거죠. 결국은 안에 있는 글자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각각 다 다르게 읽을 수 있다는 것들. 후속 유전학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자주 언급되는 예시가 있거든요. 일란성 쌍둥이에 관한 연구인데,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거의 한 100% 일치합니다. 조금의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인 거고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가 어릴 때 이제 헤어졌다가 다른 환경에서 오랜 기간 살면서 다시 이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외형은 비슷하더라도 놀랍게도 그들의 건강 상태라든지 성격, 행동 패턴, 반응의 양식이 많이 달라져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즉 이제 유전자라는 책에 적힌 글자는 거의 같지만은 그 책에 표시된 밑줄이라든지 형광 표시, 메모한 부위가 달라져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이제 후속 유전학의 그 예시이고, 또 다른 예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독일 점령에 의해 가지고 국경이 봉쇄됐습니다. 심한 기근에 이제 노출됐는데 네덜란드 대기근의 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근 기간에 임신 중이었던 산모에게서 태어난 애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졌을 때 일반인들보다 비만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 그리고 여러 건강 문제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연구는 보고하고 있고, 심각한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도 많았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영향이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제 관찰됐다는 점인데, 산모하고 기근에 노출된 태아, 그 다음 자손들까지 유전자라는 책의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닌데 기근에 의해 가지고 반응되어졌는 그 책의 일부분이 표시가 바뀌어져 가지고 달리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로코스트 생존자에 관한 사례도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유대인을 이제 학살한 홀로코스트를 통해 가지고 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희생되었지 않습니까? 이때 극단적인 죽음의 공포에서 이제 살아남은 19만 명의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유전자 조절의 흔적, 즉 유전자라는 책의 문장을 읽는 표시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고 외부 환경에 노출되고 또 나의 생각이나 감정, 반응, 행동을 반복하면서 몸에 유전자라는 책에 표시를 해가면서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읽을지 더 적게 읽을지 등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운명이겠네,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나는 이 책의 제목 유전자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를 보고 든 생각이 이거는 과거 중심의 이야기다.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과거의 삶, 내가 타고난 기질은 어떻게 할 수 없죠. 하지만은 이 원리를 역으로 이용해보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유전자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같은 DNA가 같은 인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유전자는 시작점일 수는 있지만 삶 전체를 끝까지 결정하는 판결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과거는 흔적을 남기지만 그 흔적이 내 삶의 마지막 문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전자란 책에 어떤 표시를 남기고 있나요? 어떤 하루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운명을 바꾸는 일은 거대한 혁명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잠드는 시간, 오늘 먹는 한 끼, 오늘 걷는 10분, 오늘 나에게 건네는 한 문장, 바로 그런 작은 반복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렵고 불안하고 잘 안 되고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간단한 한마디, I can handle it, 이 한마디만으로 여러분 삶이 바뀔 겁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의 나의 의도적인 노력 해왔고 그것이 쌓였는 결과가 지금의 나의 바뀐 삶이 아닐까. 예를 들면은 환자를 볼 때에 영상의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제 판독문을 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읽고서 제가 환자의 어떤 치료의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뭐 또 환자가 너무 많고 바쁠 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처럼 이렇게 환경이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내가 영상을 한 번 더 눌러서 그 환자의 CT라든지 MRI 촬영되는 것들을 더 보려고 하는 노력이 환자를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도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바빠서 요거는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그렇지 않고 내가 영상을 더 보게 됨으로써 판독물이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제가 직접적으로 환자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능력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 남들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한 번 더 해본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고, 또 뭐 어떤 부분들은 이런 것들도 있죠. 실험실에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분석을 해온다든지 그러면 결과만 받아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학생들의 분석되는 로우 파일을 다 받아가지고 직접 내가 돌려봅니다. 바쁘지만 그 자체가 이 학생이 맞냐 안 맞냐를 제가 보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좀 더 잘 하기 위해 가지고 그 학생들로부터도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도적으로 좀 더 노력하는 거죠. 제가 직접 돌려보았을 때에 거기서 오는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잘 됐는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다면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더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런 부분들에 매몰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 것처럼 I can handle it이라고 끊임없이 I can handle it이라는 것으로서 덮어버리면 기존의 나쁜 생각이 일어날 리도 없고, 그것이 표시가 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어떤 일들이 왔을 때도 핸들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걸 좀 더 봐야지,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필히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의 유전자의 어떤 표시를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문장을 더 잘 읽기 위해서, 그러면 의도적인 노력을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나는 하기 싫은 일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들었던 후생 유전학이라는 부분들을 그냥 단순한 과학적인 부분들로만 인식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좀 더 이른 나이에 한다면 긴 세월의 인생의 뒷부분이 더 많이 바뀐다. 두 개의 화살표가 각도가 벌어져 있을 때에 아주 작은 각도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먼 시간을 지나가 보면 그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의 조금의 그 변화, 처음에는 굉장히 작아 보이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남들과 차이가 나는 그런 궤적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다. 오늘이 가장 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은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하잖아요. 많은 일들을 잘하려고 하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생각이 내가 그냥 운동을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과 다르게 내가 하는 지금 행위가 내가 다이어트를 더 잘하게 할 수 있겠다, 공부를 더 잘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거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바라는 부분들을 그냥 하다가 힘들다, 잘 안 되네,
그리고 환경이 좀 받쳐주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내가 하는 이 생각의 행위가 유전자를 바뀌고 있어서 그거는 미래에 필히 나의 삶이 바뀔 거라고 믿고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가 되겠죠.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왜 이야기를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왜 여기서 이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삶이 바뀌기를 바라는,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면서 그 삶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촬영하는 겁니다. 합성 유전학이 이렇게 우리 삶에 큰 교훈을 줄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학문은 학문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다음에 우리 삶은 삶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학문적 내용을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행동이나 사고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실용적인 학문 아닐까요? 그게 과학인 거죠. 과학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활용되어질 때에 그게 인문학과 다를 것도 없고 철학과 다를 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책 제목과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뤄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채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학문을 실생활과 떨어져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학문을 가지고서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 그게 정말 한 단계 높은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을 인문학으로, 과학을 철학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복에 대한, 됐나요?